밤 10시에 만나는 오늘의 세이브 포인트. 오늘도 또 폭우 속에서 시작해봅니다. 제가 녹음실에 온 날에 폭우가 또 쏟아졌어요. 정말 이제 마지막 비다. 이 비만 지나면 여름 다 지난다 라고 생각하고 녹음을 하러 왔는데요. 오늘 제 목소리 상태가 좀 다르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목 관리를 최근에 못해서 감기에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게임 좀 하시는 분이라면 9월 4일에 녹음일 기준으로는 4일 전, 거의 일주일 전이겠네요. 방송이 나갈 때쯤엔 아주 큰 파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이 게임이 출시하면서 무려 스팀이라는 디지털 PC 게임 유통 페이지가 있는데, 이 스팀이라는 페이지가 거의 최초로, 제가 알기로는 최초거든요. 최초로 폭발을 해버리는, 서버 장애가 걸릴 정도의 파장을 지닌 그런 게임이 출시가 됐었습니다. 이 게임이라고 하면은 이제 힌트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이 게임과 그리고 이 게임의 원조격인 게임입니다. 그래서 한번 맞춰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첫 곡으로 들려드리는 곡이 어떻게 보면은 이 타이틀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곡 한번 듣고 오늘의 게임 소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수요일 밤마다 게임을 소개해드리는 여러분들의 DJ 배민경입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젠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찾아 날아. 사막 위를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꽃들의 사랑을 전하는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세상을 자유롭게
YB 밴드 윤도현의 나는 나비 듣고 오셨습니다. 첫 곡에서 등장하는 이 나비는 곤충이죠. 그 다음에 9월 4일에 아주 큰 파동이 있었던 게임, 스팀 페이지를 마비시켰던 그 게임의 이름은 바로 할로우 나이트의 후속작 실크송이었습니다. 네, 이 서버가 폭파됐다,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 오늘 그래서 소개해드릴 첫 게임은 바로 할로우 나이트입니다. 이 게임도 진짜 오래됐어요. 이 게임의 주제는 곤충 국가라고 해야 될까요? 이 게임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전부 곤충입니다. 곤충이기 때문에 YB 밴드의 나는 나비를 첫 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이 할로우 나이트라는 게임은 2017년 2월 25일에 출시한 인디 게임입니다. 팀 체리라고 하는 인디 게임 개발 팀이 만들었는데 사실상 3명이서 만든 게임입니다. 그림 담당 한 분, 제가 알기로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 한 분, 그 다음에 디렉터 한 분, 이렇게 해서 3분이서 이 게임을 만드셨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개발 비하인드도 꽤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플래시 게임으로 만들었다가 열심히 하면 우리도 좋은 게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공을 들여 만든 게임이 이 할로우 나이트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게임은 메트로베니아라는 장르의 대표격인 게임인데요. 메트로베니아라는 장르가 뭐냐라고 하면 지역들이 있는데 이 지역들의 지도를 보통 저희는 알고 시작하는 게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지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봐서는 이 지도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도 없고 당장 갔을 때 갈 수 없는 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을 스스로 탐색하고 반복해서 보고 샛길, 지역, 어떤 기믹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지역을 탐사하는 게임이다 라고 해서 이거를 메트로베니아 장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메트로베니아 장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게임이고, 거기다가 다크소울 게임이라고 하나요? 좀 어렵고 여러 번 몸통 박치기를 해야 피지컬도 오르고 캐릭터도 성장해서 깰 수 있는 게임, 이렇게 해서 벌레 소울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좀 매니악한 장르를 지닌 게임이지만 귀여운 그래픽에 인기가 꽤 많은 그런 작품입니다. 일단 이 게임은 후원을 받아서 제작됐기도 했고 시작은 미미했으나 끝은 창대한, 끝은 창대한 바로 그런 게임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쇠퇴해가는 흙의 마을에서 곤충 왕국인 신성둥지가 잠들어 있는데 이 신성둥지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탐험하는 벌레, 이 벌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스토리도 조금 이따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애니메이션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고 벌레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막 엄청 징그럽다 하는 부분은 거의 한 지역? 그 지역 말고는 그렇게 막 징그러 이런 것도 없고, 그 징그럽다도 그래픽 자체가 굉장히 카툰체에다가 귀여워서 꽤 시각적으로 부담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거기다가 OST나 어떤 UI, 스토리텔링이나 조작가분 같은 것들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는 트리플 A급 게임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심지어 가격이 16,500원 16,500원인데다가 다른 여러 페이지를 보다 보면 할인도 굉장히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아마 안 되겠지만 무료 콘텐츠 업데이트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었어서 정말 좋은 게임이다 라는 것의 표본으로 여겨지던 게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게임은 제 노트북으로도 아주 잘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용량은 조금 크긴 합니다. 용량이 제 10GB 그 정도가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노트북에서도 저는 꽤 잘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프레임 드랍 같은 게 느껴지신다면 좀 사양이나 이런 걸 좀 낮춰서 플레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만 아무튼 돌아가긴 돌아간다. 그래서 막 엄청 오래된 막 몇 년짜리 된 노트북, 뭐 엄청 오래된 컴퓨터 요런 게 아니라면 아마 다 잘 플레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게임의 평가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텐데요. 일단 스팀을 기준으로 봤을 땐 97%의 사람들이 추천 평가를 누른 압도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 개수가 이때까지 소개해드렸던 다른 게임들과는 넘사입니다. 일단 출시된 지 오래되기도 했고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많은 플레이어들이 사랑했던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론 평가가 10만 개가 넘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10만 명도 아니다.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좋아요를 누른 그런 게임이고요. 거기다가 메타크리틱 스코어도 87점, 유저 평점은 9.1점의 높은 점수에다가 닌텐도 스위치로도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인데 닌텐도 스위치에서 머스트 플레이 게임에 당당하게 23등으로 이름을 올렸다라고 들었습니다. 진짜 특유의 어두운 분위기이지만 캐릭터도 매력적이고 배경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이런 메트로베니아나 소울류 장르이긴 하지만 피지컬을 요구하는 게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다. 숙련도를 요구한다는 부분이 매력적이다. 도전 욕구도 적당히 자극이 되고 굉장히 고품질의 애니메이션이 있다라고 해서 정말 호평을 받았는데 사실상 이 메트로베니아 장르가 악명 높은 장르이긴 해요. 원래 이게 제가 알기론 악마성 시리즈라고 하는 옛날 닌텐도 게임에서 이제 나온 장르인 걸로 아는데 이 악마성 시리즈도 좀 악명이 높았다고 압니다. 저도 이걸 플레이해보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플레이해보진 않았는데 이 악마성 시리즈에 있는 메트로베니아 장르 그 다음에 소울 시리즈라고 하는 일명 다크 소울 같은 이런 보스를 제가 찾아서 깨야 되고 직접 성장해야 되고 피지컬도 요구하는 그런 소울 시리즈 그리고 이런 유사한 경쟁작이라고 하면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오리랑 눈먼 숲 기억나시나요? 이 게임도 경쟁작으로 꼽히는데 이 세 게임들, 여러 게임들, 게임 종류들 이런 것들의 장점을 취합해서 잘 승화시켰다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플레이를 했었고요. 실제로 엔딩까지 딱 보고 깔끔하게 보고 끝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참 많은 욕도 하고 너무 어렵다 하기도 하고 참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만큼 재미있게 즐겼던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스토리나 이런 부분을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엔딩도 이 게임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엔딩이 되게 많은데 우선 이 게임 자체가 스토리를 메인으로 하는 작품이 아닙니다. 직접 세계를 탐험하고 NPC와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좀 모호한 시 같은 느낌의 그런 구절들을 해석해야 좀 스토리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스토리를 약간 추측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집단지성으로 이제 스토리를 유추해서 본 그런 문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진짜 모호한 스토리도 있고 진짜 이건 명확하다 하는 스토리도 있으니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로 들어주시고 또 꽤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한번 할로우 나이트 도전해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메트로베니아에다 소울류 장르이지만 다크 소울을 저희가 할 수는 없잖아요. 입문하는 사람들한테 다크 소울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제 친구 중에서도 이런 게임들 중에 메트로베니아 장르에는 정말 거리가 먼 게임은 좀 그냥 저냥인데 메트로베니아 장르? 이건 절대 못해라고 했던 친구도 제가 어떻게 소개시켜서 꼬드겨서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관심이 있다. 재밌을 것 같은데 하면은 이 귀여운 주인공을 보기 위해서라도 공허의 기사를 보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흙의 마을에 있는 신성둥지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간단하게만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신성둥지가 생기기 이전, 이게 왕조처럼 보시면 돼요. 이 흙의 마을에는 뭐 버섯, 사마귀, 거미, 나방, 벌, 뭐 이끼 이런 다양한 종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잠깐만요. 이거 스포일러가 안 되게 제가 조금 고민을 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신성둥지에서 왕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신성둥지에서 창백의 왕이라는 왕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 창백의 왕은 벌레들 중 이성이 없던 벌레들에게 지능을 주고 지성체가 되면서 신성둥지가 만들어졌다라는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이 왕조가 항상 100년, 수백 년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신성둥지는요, 정말 많이 발전을 했었습니다. 고유의 화폐, 문자, 뭐 교통수단, 막 정거장도 있어요. 뭐 엘리베이터, 노면 전차 막 이런 것들이 다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백의 왕은 왕국을 계속해서 넓히려고 했었고, 그런데도 통치를 정말 잘했다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정신이 망가진, 그야말로 이성을 잃은 야성적인 그런 벌레들이 하나둘 나타나기도 했고, 일명 감염이라고 하는데, 웬 주황색 종양 같은 게 생긴 벌레들이, 이렇게 말해도 그게 막 엄청 징그럽게 묘사되지 않아요. 되게 귀엽게 묘사가 됩니다. 이런 종양이 생긴 벌레들이 서로를 공격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의 코로나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감염을 막기 위해 도시들을 폐쇄하고 전차의 운행도 멈추고 여러 대처를 했지만, 결국 이런 모든 대처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을 멈추기 위해 창백의 왕은 수많은 그릇들 중에 가장 순수하게 공허한 그릇 하나를 뽑은 뒤 그 그릇들을 공허의 기사라고 부르면서 키우려고 했고, 이 공허의 기사에 이런 감염을 봉인시킨다 라는 게 이전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본인의 태생도 모르고요. 본인이 뭘 위해 태어났는지, 그 다음에 왜 여기에 도착했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감염이 한번 억제된 이 흙의 마을 신성둥지에 도착해서 이 진상을 파헤치는, 그리고 이 다시 퍼진 감염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내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기사라고 명명을 하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이 기사가 저희가 플레이를 하게 되는 주인공이고요. 이렇게 탐험을 하면서 또 호넷이라고 하는 귀여운 친구, 귀여운 여자 사슴벌레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슴벌레도 만나면서 탐험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가 전반적인 스토리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자세한 건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이 호넷이라는 캐릭터도 되게 매력적인 벌레 캐릭터고, 나중에 이 캐릭터가 후속작의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지니고 탐험을 하는 게임인데, 부적을 실제로 모아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요. 부적을 모아서 더 강해진 다음에 뭐 몬스터를 잡는다, 보스를 잡는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어떤 소지품을 더 모아서 뭐 보스에 도전한다 이런 것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몽환의 대못이라는 콘텐츠, 그 다음에 극단이라는 새로운 콘텐츠, 그 이후에 생명혈이라고 하는 것과 새로운 맵들이 또 추가가 되고, 신들의 고향 엔드 콘텐츠가 또 생기기도 하는 등 정말 많은 업데이트가 됐는데, 뭐 DLC를 추가로 살 필요는 없고 그냥 16,500원에 다 사시면 즐길 수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정말 콘텐츠도 많은데 OST도 참 잘 짜여져 있어요. 저도 이 게임을 실제로 하면서 OST 진짜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할로우 나이트의 OST들을 제가 많이 가져왔고 이 OST들을 듣고 넘어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OST 듣기 직전이니까 또 이 게임에 별점을 안 매길 수가 없죠. 제가 자꾸 홍보를 하는 멘트에서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이 게임도 별점 5점 만점에 5점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도 이런 혼자를 하는 것 중에 좀 메트로베니악한 장르를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이런 도전 정신, 공부하는 거 이런 거를 좋아해서 상당히 재밌게 했었고요. 거기다가 제가 이 게임을 또 추천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후속작 때문이기도 해요. 이 후속작을 생각하고 또 이 게임을 하면은 이 게임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의미심장한 이 멘트가 왜 나왔는지는 제가 이후에 또 후속작을 이야기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OST를 가지고 왔는데요. OST로 Dirt to Mouth, Truth, Beauty and Hatred, Gods and Glory, Nightmare King, Hornet 이렇게 5곡을 듣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각각 한글 이름으로 하면은 뭐 흙의 입, 흙의 마을의 입구라는 곡, 그 다음에 진실과 아름다움 그리고 배신이라는 곡 하나, 그 다음에 Gods and Glory, 신과 영광이라는 곡 하나, 그리고 Nightmare King, 악몽의 왕, 극단 팬츠로 업데이트된 악몽의 왕이라는 콘텐츠의 곡인데 아무튼 요거랑 호넷, 아까 얘기했던 주인공을 좀 도와주는 같이 성장하는 이 주인공, 또 다른 주인공, 네, 히로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 호넷이라는 곡까지 이렇게 5곡 듣고 후속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할로우 나이트 OST 5곡 듣고 오셨습니다. 다 보스들이랑 상대할 때라거나 아니면은 맵을 지나다닐 때 들리는 배경음악입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곡들을 가지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이 뒤에 소개해드릴 후속작이자 신작 게임인 오늘의 게임은 두 번째 게임이죠. 오늘의 두 번째 게임은 바로 할로우 나이트 실크송입니다. 이 게임이 9월 4일 한국에서는 11시에 밤 11시입니다. 밤 11시에 출시가 됐는데요. 사실 저도 이 게임 기다렸고 바로 사려고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날 11시가 되자마자 보통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유통하는 곳 중 한 곳이 스팀입니다. 스팀. 그런데 이 스팀 페이지가 터졌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런 폭발했다. 스팀이 폭발했다. 이런 글들도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그래서 저도 이날에 못 사고 그 다음 날에 일 다 끝나고 와서 사서 플레이를 또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대히트를 치면서 나온 게임인데요. 팀 체리가 똑같이 출시를 했고 장르도 똑같습니다. 메트로베니아 장르이지만 소울류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게임인데 왜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열광을 하면서 스팀이 터질 때까지 대기를 했다가 샀냐라고 하면 이 게임을 제작한다고 발표한 게 6년 전인 2019년이에요. 2019년에 트레일러를 공개했습니다. 딴 것도 아니고 트레일러를 공개했어요. 트레일러를 공개한 다음에 6년 뒤에 게임을 출시를 한 겁니다. 네, 이래서 스팀이 터지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늦게 출시한 이유로는 할로우 나이트로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이제 돈 걱정을 하며 뭘 만들 그런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완벽의 완벽을 추구해서 출시를 해서 6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많이 부러워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좋겠어요. 아무튼 네, 이런 비하인드가 있는 작품이고요. 이 게임에서는 아까 할로우 나이트에서 잠깐 소개해드렸고 OST로도 들었던 이 호넷이라고 하는 이 여자 캐릭터 이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나온 장르래요. 주인공으로 나온 게임입니다. 이 호넷이 사실 신성둥지 아까 말했었죠. 할로우 나이트의 배경 중에 신성둥지가 있다. 거기에 창백의 왕, 창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창왕의 딸입니다. 호넷이. 창왕의 공주였어요. 그래서 신성둥지의 공주인 호넷이 이제 새로운 왕국으로 여행을 떠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행보다는 납치를 당했어요. 이 호넷이. 납치를 당해서 끌려온 이 낯선 땅. 이 나라에서는 이제 벌레 왕국이긴 벌레 왕국이지만 단순한 벌레 왕국이 아니라 여기는 실, 그 다음에 노래가 다스리는 방직자의 나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왕좌에 올라가기 위해 날 끌고 온 놈들이 누군지 내 얼굴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네, 마찬가지로도 제 컴퓨터 노트북에서 잘 돌아가고요. 아마 화질이나 이런 걸 좀 낮추면 정말 90 컴퓨터다. 이게 아닌 이상 잘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 거두절미하고요. 바로 평가부터 일단 나와 있는 걸로 하면 일단 공식적인 비평가 점수는 아직 없습니다. 출시를 해서 제가 거의 이 게임 소개로 4일 만에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건 없고 메타크리틱의 유저 평점이 제가 알기론 9점대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출시 직후에 압도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는데 일단 얘가 지금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어요. 생각보다 좋아요가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76%가 대체로 긍정적인데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중국어 번역이 너무 못됐다고 하더라고. 너무 안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한국어 패치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 한국어가 제주도 사투리예요.
이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런 느낌 때문에 지금 악평이 자자하고요. 그 외에 또 제가 이야기할 이 부분이 너무 문제가 돼서 막 엄청 큰 문제는 아닌데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트라던가 전투 시스템, 그 다음에 가격도 2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 볼륨을 넘어서는 이 스케일,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호평을 받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아직 엔딩을 못 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이 바빠서 이걸 실크송을 제대로 할 시간이 없어요. 실크송을 제대로 할 시간이 없지만 소개를 위해 일단 최대한 열심히 했고요. 한 10시간은 그래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열심히 했는데요. 이 게임이 왜 악평을 받느냐라고 하면 난이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전작에 비해서 이 전투 스타일이라던가 이런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은 공격 범위라고 하나요? 리치는 비슷한데 히트박스가 더 크다라는 평이 많아요. 실크송 이 캐릭터 호넷이라는 캐릭터가 키가 좀 큽니다. 그래서 더 잘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그 기술 자체도 되게 차이가 많아졌기도 해서 어렵고요. 거기다가 일반 몹들의 데미지도 증가를 했고 위험도 대비 보상이 좀 짭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전작으로 단련된 사람들도 다 너무 피곤하다라고 많이 느끼는데요. 이 불합리한 난이도가 이제 2장을 지나가면 나아진다. 스토리상 2장을 지나가면 나아진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아직 2장을 못 간 것 같거든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할만하다. 라고는 일단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단 저는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나름 자랑입니다. 반쯤 자랑인데 제가 컨트롤이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이런 피지컬 게임을 꽤 하고 실제로 저도 이런 게임이 어려울 땐 스피드런 하시는 분들 걸 좀 보고 많이 배워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괜찮았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몬스터들이 다 너무 셉니다. 오죽하면 여기 일반 몹이 없고 다 보스 몹이다 라는 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도전 정신이 저는 나름 생기면서도 너무 힘든데 라는 소리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게임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할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록을 또 찾았는데 사실 이 스팀 서버가 마비된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샀냐라는 이야기를 못 봤어요. 이런 걸 못 찾았었는데 다행히 찾았네요. 일단 할로우 나이트의 동시 접속자 수, 이 수를 7배는 뛰어넘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게임이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이 게임을 출시를 하려고 유튜브로 매일매일 실크송에 대한 소식을 전하던 그런 유튜버도 있습니다. 그 유튜버가 거의 6년 동안 그 유튜브를 했었는데 그런 것도 있을 정도로 굉장한 게임인데 심지어 이게 너무 압도적인 나머지에 얘가 9월 4일에 발매된다라고 얘기가 나오자마자 원래 비슷한 기간에 출시를 하거나 업데이트를 하려던 인디 게임들이 다 업데이트를 연기했습니다. 이때 발매를 안 해. 네. 왜냐하면 그들도 실크송을 해야 되고 또 얘랑 경쟁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걸 피했다라는 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밈들을 찾아보는 재미들도 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 게임의 스토리를 이제 설명해 드려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렇다고 또 스토리를 설명해 드릴 정도로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 게임을. 그만큼 많이 하지 못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그것도 조금 애매를 하고요. 그래서 게임 플레이에 대해서 조금 팁 같은 거 제가 플레이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메트로베니아 장르이자 이 게임이 원래 소울류 감성을 굉장히 많이 담았기 때문에 이런 피지컬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는데요. 이전작에서는 부적을 어떻게든 모으다 보면 좀 쉽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좀 비교적 더 쉽게 갈 수가 있었는데 피격을 안 당해야 되는 게임이란 말이죠. 이 할로우 나이트 실크송이요. 왜냐하면 맞는 게 너무 아파서 사실상 회복기를 계속 써야 하지만 깰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게임을 하면서 좀 지도를 사는 것 외에는 재화를 거의 쓰지 말자. 일단 이게 첫 번째고요. 왜냐하면 지도를 사고 그다음에 의자가 있는 곳을 표시해주는 마커가 있습니다. 그것만 딱 사시고 의자를 최대한 많이 탐색을 하면서 게임을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거를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맵을 밝히지 않는 이상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고요. 거기다가 이제 하단치기라고 하는 아랫방향으로 공격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을 굉장히 잘 활용해야 몬스터들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원래 이런 게임들 중에 이런 게임들은 아닌데 할로우 나이트도 그랬고 이 실크송도 그렇고 하단으로 공격을 땅 하고 치게 되면 그 리치에 닿는 몬스터가 있다 라고 하면은 위로 튕겨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활공을 해요. 활공. 좀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단치기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하단치기를 통해서 이렇게 주인공을 위로 뛰어 올려주는 그런 장치들도 많습니다. 몬스터를 제외하고. 그렇게 일부 가시들도 그렇게 피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에 하단치기를 하는 기술을 좀 익혀두신다면 훨씬 쉽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이 탐험해 보세요. 그냥 벽 같은 것도 많이 때려 보시고 이 길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탐험해 보시고 이렇게 탐험해 보시다 보면 꽤 잘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도 OST가 꽤 좋았어요. OST가 역시 좋다라고 저는 느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OST를 또 가지고 왔거든요. OST 3곡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맵에 처음으로 입장할 때 들려주는 곡인 Enter 팔룸이라고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그래서 팔룸 입장 이 곡 하나랑 그 뒤에는 레이스라고 하는 또 다른 캐릭터가 있거든요. 이 레이스라는 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크송 이 제목이죠. 제목인 실크송까지 듣고 라디오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벌써 저와 함께하는 10시가 11시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할로우 나이트 실크송이라는 후속작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두근댔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정말 기대를 많이 했던 게임이고 정말 좋아하는 게임이라 메트로베니아한 거를 안 접해보셨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2가지. 하나는 올이고요. 2번째는 할로우 나이트인데 이걸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실크송의 별점은 제가 아직 따로 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리머들도 지금 다 깨신 분이 얼마 없을 거예요. 이젠 좀 생겼을 텐데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별점은 좀 고사하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OST 들으시면서 OST 괜찮은데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응원만 해드리고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또 OST 들려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고 항상 수요일 밤 10시 오늘의 세이브 포인트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또 재밌고 알찬 게임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까지 힘내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게임 DJ 배민경입니다.
음.